유튜브 통해서 종목 분석 찾아오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SMR 관련주로 요즘 아주 뜨거운 오클로, 티커는 OKL로죠.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정말 중요한 안내 말씀 하나 먼저 드릴게요. 혹시 오늘 저희가 다룰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이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시다 하시면요. 오늘 이야기 제대로 따라오시려면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저희가 링크 걸어둔 SMR 개념 설명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꼭 반드시 먼저 보고 오시기를 저희가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는 오클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소형 원전, SMR이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그 배경이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때문이에요. AI랑 데이터 센터. 네,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이게 정말 무섭게 늘고 있어요. 그 미국 에너지부 지원받은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LBNL이라고 하죠. 거기 최근 연구 보니까 상당히 놀랍습니다. 2028년까지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한 6.7%에서 많게는 12%까지 이걸 데이터 센터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2%요? 와, 전체 전기의 12%라니 엄청나네요. 네. 연간으로 보면 325에서 580 테라와트시 규모인데 이게 지금 수요의 2배가 넘어요. 불과 한 5, 6년 안에 그렇게 폭증할 수 있다는 계산이죠. 이야, 그럼 벌써부터 전기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법한데요. 그렇죠?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전력망 운영기관 중 하나인 PJM 사례 보면요. 2030년까지 새로 필요한 전력이 한 32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다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심지어 그 전력 확보 비용, 용량 요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급등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수요는 막 늘어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죠. 딱 병목 현상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딱 나왔어요. 24시간 365일 절대 안 끊기는 그런 안정적인 전원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 부지 바로 근처에 비교적 빨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발전소가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SMR이? 네, SMR이 바로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대안으로 확 떠오른 겁니다. 사실 그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막 늘리는 속도에 비해서 이 전력 확보 계획은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AI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데이터 센터발 전력대란 우려가 SMR 부상의 핵심 동력이었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오클로라는 회사가 도대체 뭐라는 회사인지, 또 어떤 기술을 가졌는지, 지금 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고 또 넘어야 할 과제는 뭔지, 그리고 최근에 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였는지 그 배경까지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서 여러분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클로 이 회사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뭘까요?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국방시설처럼요. 전기가 진짜 단 1초라도 끊기면 큰일 나는 곳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핵심 고객들한테 자신들이 직접 소형 원전을 지어요. 그리고 소유하고 운영까지 하면서 거기서 나온 전기를 장기 계약으로 파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접 짓고 운영해서 전기를 판다. 네, 이걸 BOU 모델이라고 하죠. 빌드, 온, 어퍼레이트. 그리고 주력 기술은 최근에 공개한 75메가와트 MW급 나트륨 냉각 고속로 SFR이라는 거고요. 목표는 2027년 말에 상업 가동 시작하는 겁니다. BOU. 그게 빌드 온 오퍼레이트 약자군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건설하고 소유하고 운영까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약속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전기만 사가세요. 이런 모델이에요.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겠네요. 발전소 짓고 운영하는 복잡한 일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렇죠. 그런 부담을 완전히 덜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PPA인데요. PPA요? 네, 파워 퍼처스 어그리먼트, 전력 구매 계약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 전기 장기 구독 서비스 같은 거예요. 전기 구독? 네. 오클로 같은 회사가 데이터 센터 같은 고객한테 10년, 20년, 길게는 30년까지 아주 오랫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이나 방식으로 꾸준히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럼 고객은 가격 변동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고.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공급 안정성도 확보되고요.
반대로 오클로 입장에서는 이 장기 계약 자체가 확실한 미래 수입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담보로 해서 은행 같은 데서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을 빌리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BOU랑 PPA가 핵심이네요. 이걸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기존에 있던 아주 큰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이거는 뭐랄까, 좋은 자리 찾아서 허가받고 짓는데 막 10년 넘게 걸리는 큰 레스토랑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클로는 전기가 급한 고객 바로 옆에다가 약간 맞춤형 푸드트럭처럼 소형 원전을 비교적 빨리 딱 갖다 놓는 거죠. 하하, 푸드트럭이요. 네. 그리고 대표 메뉴인 24시간 끊기지 않는 전기를 월정의 구독, 그러니까 PPA 형태로 딱 제공하는 거예요. 멀리서 배달시키다가 길 막혀서 늦거나 못 받을 걱정 없이 그냥 바로 옆에서 직성유리 받는 느낌이랄까요? 아, 비유가 아주 딱인데요. 바로 옆에서 공급받는다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바로 그 BO와 PPA 조합이 오클로 사업 모델의 핵심입니다. 타겟 고객도 아주 명확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7,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무중단 전력이 꼭 필요한 데이터 센터. 네. 그리고 기존 전력망 연결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독립전원이 꼭 있어야 하는 국방시설, 아니면 외딴 지역, 이런 것들이 주요 공략 대상이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전략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스에서 핵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솔루션. 이건 뭔가요? 아, 네. 그 알파워라는 회사가 있어요. 가스 분산 발전 전문 회사인데 이 회사랑 손을 잡은 거죠. 아, 가스 발전 회사랑요? 네. 그래서 고객한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원전은 좀 부담스러우시면 일단 저희 파트너인 알파워의 가스 발전으로 급한 전력 문제부터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저희 오클로 SMR로 바꾸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2단계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죠. 오,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인데요. 그렇죠. 이게 전략적으로 상당히 영리하다고 봅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고객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불도 끄고 또 미래의 안정적인 저탄소 전원까지 한 번에 계약할 수 있게 되니까요.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 SMR 도입이라는 게 좀 생소하고 큰 결정이잖아요. 그 문턱을 심리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나옵니다. 기술 이야기인데요. 오클로가 왜 여러 SMR 기술 중에서 하필 나트륨 냉각 고속로, 이 SFR을 선택했을까요? 이게 좀 더 어렵고 도전적인 기술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SFR, 즉 소듐 냉각 고속로는요. 지금 대부분의 큰 원전들이 쓰는 물 대신에 액체 금속인 나트륨을 냉각제로 써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인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네. 첫째는 나트륨이 물이랑 다르게 끓는 점이 엄청 높아요. 한 880도 정도? 와, 높네요. 네, 그래서 원자로 내부를 아주 높은 압력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저압 운전이 가능한 거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고압을 견뎌야 하는 그 두꺼운 배관이나 압력 용기 같은 설계를 더 간단하게 그리고 작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 저압 운전이 가능해서 설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 네, 둘째는 더 높은 온도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고온 운전. 고온이면 뭐가 좋은데요? 이게 단순히 전기 만드는 발전 효율만 높이는 게 아니고요. 이때 나오는 고온의 열 자체를 다른 데 쓸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열립니다. 열을 다른 데 쓴다고요? 네,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는 열이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 냉각 시스템에 이 원자로 열을 직접 쓰거나 아니면 지역 난방에 쓰거나 다른 산업 공정에 필요한 증기를 공급하는 거. 이걸 코제너레이션, 우리말로는 열병합 발전이라고 하죠.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오클로가 데이터 센터에 그냥 전기만 파는 게 아니라 전력이랑 열 관리를 통합적으로 최적화해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핵심 근거가 되는 겁니다. 차별화 포인트죠. 전기뿐 아니라 열까지 패키지로. 데이터 센터 입장에선 매력적이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고속로라는 이름은 핵분열 반응을 일으킬 때 고속 중성자를 이용한다는 뜻인데요. 이론적으로는 핵연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거나 특정 종류의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실제 어떤 모델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또 국가의 핵연료 정책이랑도 맞물려 있어서요. 이걸 뭐 단순히 폐기물 문제 해결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듣고 보니까 장점이 꽤 많아 보이는데 근데 아까 나트륨이라고 하셨잖아요. 뭔가 좀 불안한 느낌도 들어요. 물이나 공기랑 만나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리스크는 없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장점만 있는 기술은 세상에 없죠. 나트륨 냉각 방식의 가장 큰 기술적 과제 그리고 리스크가 바로 나트륨 자체의 화학적 반응성입니다. 반응성이요? 네, 나트륨이 물이나 공기랑 만나면 아주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폭발적으로요. 그래서 이걸 아주 안전하게 다루려면 특별한 설계 철학, 정교한 기술, 그리고 숙련된 운영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에 물 쓰는 경수로랑은 차원이 다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큰 허들입니다. 안전 문제가 역시 중요하군요. 또 다른 리스크는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리스크가 바로 HALU라는 특수 항연료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High Assay Low Enriched Uranium. HALU 연료. 그건 뭔가요? 기존 원전 연료는 우라늄 235 농축도가 5% 미만인데요. 오클로를 포함해서 많은 차세대 SMR들이 5%에서 20% 사이로 농축도를 훨씬 높인 이 헤일유 연료를 쓰도록 설계됐어요. 문제는 현재 미국 안에서 이 헤일유 연료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급망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네, 연료 공급망이 없다고요. 네, 이건 오클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헤일유 연료가 필요한 모든 차세대 원자로 개발사들이 공통적으로 맞닥뜨린 아주 심각한 병목 현상입니다. 연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원자로 설계도가 있어도 못 돌리잖아요. 이야, 이건 정말 큰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을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클로의 SFR 기술, 고온 저압 특성 덕분에 특히 데이터 센터의 전기 플러스 열 동시 최적화, 즉 코젠의 강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다른 SMR과의 핵심 차별점이다. 하지만 이걸 현실로 만들려면 기술의 안전성, 성능을 실제로 입증하고 NRC라는 아주 까다로운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아내고 동시에 헤일유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세 개의 정말 넘기 힘든 산을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거죠. 기술적 도전 과제가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럼 지금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2027년 말 상업 가동 목표, 이거 정말 가능할까요? 일단 최근에 75메가와트급 새 설계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해요. 지금 데이터 센터 시장이 딱 원하는 크기, 2027년 말까지 현실로 만들겠다 이거죠. 그리고 꽤 주목할 만한 진전이 하나 있었어요. 알래스카에 있는 아이어슨 공군기지에 국방부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최근에 미 공군이 오클로랑 30년짜리 고정가격 전력 구매 계약, 즉 PPA 협상을 시작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의향, 노티스 오브 인텐트 어워드를 발표했습니다. 오, 공군이랑요? 네, 물론 이게 최종 계약은 아니에요. 앞으로 오클로가 NRC 인허가를 성공적으로 받는다는 조건이 딱 붙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미군군이라는 아주 신뢰도 높은 기관이 첫 고객이 될 수도 있다. 이 가능성만 보여준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그건 정말 큰 뉴스네요. 하지만 역시나 네, 역시나 가장 큰 산은 NRC 인허가겠죠. 맞습니다. 모든 것을 좌우할 허들이 바로 규제, NRC 인허가입니다. NRC는 미국의 원자력 관련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에 대한 안전성을 아주 철저하게 심사하고 허가를 내주는 독립 규제 기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원전 개업 허가증 발급처죠. 여기서 설계 및 건설 허가를 받아야 실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나중에 운영 허가까지 받아야 상업 운전, COD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클로, 예전에 NRC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클로가 2022년에 처음 인허가 신청서를 냈었는데 기술 정보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NRC로부터 수리 불가, Rejected for Review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검토 자체를 거부당한 거죠. 아, 거부당했었군요. 네, 이게 뭐 반려는 아니어서 서류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는 있고 지금 재신청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지만 어쨌든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인허가 과정이 절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항상 있다. 이걸 의미합니다. 상당히 큰 리스크 요인이네요. 물론 뭐 긍정적인 신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 에너지부가 차세대 원자력 기술 실증이나 배치를 좀 빨리 하려는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에 오클로나 자회사의 연구 과제가 일부 포함됐다는 소식도 있긴 했습니다. 아, 정부 지원도 있긴 하군요. 네, 정부 차원에서도 SMR 상용화 의지가 있고 오클로 기술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 정도로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NRC 인허가 성공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죠.
확실히 NRC 인허가가 오클로의 운명을 가를 가장 큰 변수군요. 그런데 SMR 시장에 오클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뉴스케일 파워처럼 좀 더 전통적인 경수로, LWR 기술 쓰는 회사들이랑 비교하면 오클로는 뭐가 다르고 또 어떤 경쟁 우위나 약점이 있을까요? 네, SMR 개발 경쟁 정말 치열합니다. 오클로랑 뉴스케일 같은 경수로 기반 SMR을 비교하면 재미있는 차이들이 보여요. 일단 기술 타입이 가장 다르죠. 네, SFR 대 LWR. 그렇죠. 오클로는 SFR 기술로 저압 고온 운전, 특히 코젠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고, 반면에 뉴스케일 같은 곳은 수십 년간 운전되면서 안전성이나 성능이 입증된 경수로 기술을 작게 만든 거니까 기술적 검증도나 규제 당국 심사 경험 면에서는 훨씬 유지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업 모델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오클로는 BOO 플러스 PPA 모델로 데이터 센터 같은 최종 고객에게 직접 전력을 파는, 뭐랄까, 에너지 서비스 기업을 지향하는 느낌이 강해요. 아, 서비스 기업처럼? 네. 반면에 뉴스케일을 포함한 일부 경수로 회사들은 발전소 설계해주고 핵심 기기 공급하고 건설까지 책임지는 EPC 계약이나 아니면 자기들 원자로 설계 기술 자체를 파는 라이선싱 사업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 EPC는 설계, 조달, 시공을 다 해주는 걸 말합니다. 기술과 사업 모델이 다르니 리스크도 좀 다르겠네요. 정확합니다. 리스크 프로파일이 좀 달라요. 오클로의 핵심 리스크는 이제 명확하죠. NRC 제어가 통과 여부, HALU 연료 확보 문제, 그리고 비오음 모델 때문에 생기는 엄청난 초기 자본 조달 부담. 이 세 개가 가장 큰 허들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용량이 크거나 여러 개 모듈을 묶어서 대형 프로젝트로 가는 경수로형 SMR들은 프로젝트 규모 자체가 커지니까 건설 비용 캐펙스가 예상보다 늘거나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더 클 수 있죠. 결국 서로 다른 종류의 위험을 안고 경쟁하는 거죠. 그렇군요. 각자 다른 허들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투자를 고려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오클로가 딱 마주하고 있는 리스크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핵심 리스크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두말할 필요 없이 규제 리스크입니다. NRC 인허가,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그냥 끝입니다. 과거에 한 번 신청서 수리가 거부됐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재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오클로의 명운을 가를 거고요. 심사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합니다. 네, NRC가 첫 번째. 둘째, 연료 리스크. HALU 연료죠. 5%에서 20% 동축도 연료가 꼭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 공급망이 아직 너무 초기 단계라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연료 확보 안 되면 원자로는 그냥 쇳덩어리죠. 연료 확보 문제 두 번째. 셋째, 자본 리스크. 발전소를 직접 짓고 소유하는 BOO 모델은 필연적으로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 자금이 필요합니다. 오클로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또 그 과정에서 이자 비용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지, 이것도 큰 관건입니다. 막대한 초기 자본. 세 번째. 넷째, 실행 리스크. 만약에 NRC 허가 받고 돈까지 다 구했다고 쳐도 실제로 첫 상용 원전을 짓고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예상 못한 기술적 문제나 공사 지연, 비용 증가 같은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무시 못합니다. 첫 실행의 어려움.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수요 리스크입니다. 물론 지금 LBNL이나 PJM 전망 보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증할 걸로 보이지만 만약에 예상보다 증가세가 둔화된다거나 아니면 SMR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규제나 정책이 나올 경우에는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죠? 정말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군요. 그런데 이렇게 리스크가 명확한데도 최근에 오클로 주가가 꽤 크게 움직였잖아요. 도대체 왜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했던 걸까요? 네. 최근 주가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우선 75MW급 새 설계 발표하고 2027년 말 상업화라는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딱 제시한 게 투자자들한테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는구나, 이런 인식을 주면서 기대감을 높인 측면이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 제시. 그리고 결정적인 촉매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알래스카 아일성 공군기지 프로젝트 소식이었죠.
미 공군이 30년짜리 장기 PPA 계약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발표한 거. 이게 비록 최종 계약은 아니지만 미 국방부라는 최고 신뢰도를 가진 기관이 첫 고객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아, 공군 프로젝트 기대감. 네. 또 알파워랑 협력해서 내놓은 가스 발전으로 시작해서 SMR로 전환하는 단계형 솔루션. 이것도 당장의 전력난과 미래 탄소 중립 목표 사이에서 고민하는 데이터 센터 업계에 상당히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단계별 솔루션도 한몫했군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PJM 지역 용량 요금 급증 사태라든지 매일 나오는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 급증 뉴스들, 이런 것들이 기존 전력망 불안에 대한 우려를 치우면서 자연스럽게 SMR 기술 전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거나 언론 노출이 늘어난 것도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죠. 물론 차세대 에너지 리더가 될 잠재력이 있다, 이런 장밋빛 전망과 함께 너무 단기 급증해서 과열 상태다, 현재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다, 이런 신중론이나 경고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뉴스 플로우와 시장 기대감이 맞물렸군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오클로는 아직 매출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회사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오클로는 실제 매출이나 이익이 없는 소위 프리 레베뉴 상태 기업이에요. 네, 그렇죠. 따라서 현재 주가나 시가총액은 이 회사가 미래에 성공할 가능성, 즉 NRC 인허가 통과하고 첫 PPA, 계약 최종 체결하고 상업 운영 성공적으로 시작, COD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래 성공 확률에 대한 베팅이군요. 그렇죠. 미래 성공 확률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베팅이 가격에 녹아있는 단계라서 인허가나 계약 관련 뉴스 하나하나에 주가가 극단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여요.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가격으로 매기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시나리오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겠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오클로가 계획대로 NRC 인허가 받고 아일슨 공군기지랑 최종 계약 확정 짓고 첫 발전소 성공적으로 건설해서 상업 운전 시작하고 이어서 추가 데이터 센터 고객들이랑 PPA 계약을 계속 따내는 경우, 이렇게 되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유틸리티, 그러니까 전력회사랑 비슷해지거든요. 그때는 이비더데이 대비 쥐업가치, EV 이비더데이 배수 같은 전통적인 유틸리티 기업 평가 방식 멀티플을 적용받으면서 가치가 확 뛸 수 있겠죠. 성공했을 때 시나리오군요. 중립적인 시나리오는 인허가나 건설 과정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리거나 돈이 더 들더라도 결국 첫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도 기술력과 사업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시장에 보여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재평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악의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NRC 인허가에 최종 실패하거나 HA 연료 조달이 불가능해지거나 아니면 대규모 초기 자본 조달에 실패해서 사업 자체가 그냥 엎어지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미래 성공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그냥 거품처럼 꺼지고 주가가 급락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이네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오클로에 대한 평가는 본질적으로 확률 게임에 가까워요. NRC허가 PPA 최종 체결, 착공, 상업운전 개시, COD 같은 공식적인 단계, 즉 마일스톤이 하나씩 현실화될 때마다 불확실성이 줄면서 밸류에이션의 바닥이 좀 더 단단해지겠지만 반대로 이정표 달성이 계속 늦어지거나 실패하면 그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면서 현재 가치 평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올해 오클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었는데요. 핵심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2028년 미국 전체 전기의 6.7에서 12% 예상. 이게 기존 전력망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는 작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원, 즉 SMR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오클로는 바로 이 기회를 잡아서 나트륨 냉각 고속로라는 차별화된 기술로 전기뿐만 아니라 10가지 활용하는 코젠, 잠재력을 가진 BOV 플러스 PPA 모드를 데이터 센터와 국방 고객에게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정말 높다.
까다로운 NRC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필수 연료인 HLU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초기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큰 과제가 있다. 최근 미 공군과의 파이로 프로젝트 협상 가시 소식 등으로 기대감이 커져 주가가 크게 움직였지만 동시에 아직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쟁도 뜨겁다. 결국 앞으로 오클로의 가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건 NRC 허가, 첫 PPA 최종 계약, 실제 착공, 그리고 최종적인 상업운전 개시, COD 같은 핵심 마일스톤들을 실제로 제때에 달성해내느냐, 바로 이 여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 중에는요, 오클로라는 종목의 주식 투자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여러 위험 요인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투자 판단에 정말 중요할 수 있거든요. 혹시 집중해서 듣지 못하셨거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저희 분석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클로의 성공은 NRC 승인 여부나 해일료 연료 공급망 구축 같은 오클로가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상당히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오클로의 사업 궤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나 혹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국제 정세 변화가 해일료 공급망에 영향을 준다든지 아니면 차세대 원전 관련 규제 정책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이런 외부 요인들을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예측해 보시면 오클로라는 기업과 SMR 산업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오클로에 대한 심층 분석,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현명한 정보 습득과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